큐시트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나라 밖의 슬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000명 넘은 사망자 폐허 속 희망 신생아 구조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이후 계속해서 사망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무려 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참사 현장에선 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기적적인 구조 소식이 연이어 들려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Hoppala. Burada battaniye var. Pardon. Battan parça. Beraber. Ne oluyor? Hiçbir şey olmuyor. Sen kahramansın oğlum hadi. Günaydın, günaydın. Günaydın. 네, 제일 먼저 보여드린 영상이 무너진 건물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한 남성의 두 손에 들려 황급히 옮겨진 아이, 이 탯줄을 그대로 달고 있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웃 주민이 아이의 엄마를 먼저 발견했는데 네. 그 옆에서 탯줄로 연결된 상태로 신생아가 발견이 된 겁니다. 엄마는 숨진 상태였다고 하는데 네. 의사에 따르면 아기의 체온을 봤을 때 이 발견되기 3시간 전에, 그러니까 직전에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합니다. 다른 가족들 6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네. 또 잔해에 깔린 채 동생을 지킨 한 소녀의 모습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동생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거운 잔해를 몸으로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알려졌는데 네. 무려 17시간 동안이나 버티고 있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무사히 구출돼 지금은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또 다른 한 시리아 난민 소녀는 매몰된 지 무려 45시간, 45시간 만에 네. 발견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탈수를 우려해서 구조 전에 이 페트병 뚜껑에 물을 담아서 조금씩 마시게 하는 이런 장면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또 완전히 무너진 잔해에서 작은 소년이 나타나는 영상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잠옷 차림에 눈을 비비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지진이 난 상황에서도 잠이 든 상태로 지진 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잠이 들어있던 소년을 네. 이 구조대원이 잔해 속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구조대를 보자 이 불안한 듯 아이가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구조대원들이 따뜻한 목소리로 좋은 아침이야. 그러니까 이런 다른 가족들이 죽은 사연이나 이런 건 알려주지 않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 소년을 반겼다라는 사연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기적적인 구조 소식만을 좀 전해드려야 할 텐데 이 안타까운 소식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진 피해에 노출된 아이들 소식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무너진 건물에 이 깔려 숨진 딸을 두고서는 이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장면이 좀 포착이 되면서 이 전 세계를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5살밖에 안 된 딸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튀르키예 남동부 이 카르만 마라슈에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이 함께 지진 피해가 있었던 이 시리아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쉽게들 확인이 됐었는데요. 네. 이미 숨진 아기를 이 품에 안고서는 이 슬퍼하는 부모의 장면이 여러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눈물이 곳곳에서 계속 소식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거리에 뭐 시신을 옮기지도 못한 채 뭐 곳곳에 뭐 방치가 돼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은 안에 사실 사람이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조할 손이 부족해서 구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제 저희가 구조 작업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사실 구조엔 골든 타임이 있는 거거든요. 민지숙 기자. 네. 상황이 어제보다는 좀 나아졌을까요? 네, 오늘도 크게 나아진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재난 상황 골든타임 72시간 3일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네. 영하 6도까지 지금 현지 기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의 골든타임은 앞으로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48시간이 지나면 생존자들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이 가족과 이웃을 찾기 위해 이 너나 할 것 없이 시민들이 직접 맨손으로 이 건물 잔해를 이 파헤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 주변에 이 구조대원들이 확인이 되면은 이 너도나도 몰려들면서 이 제발 가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 구조대원들은 이 숨소리를 들으려면 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 숨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네. 이 최대한 조용히 해주셔야 한다. 이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이 애타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도 없는 이 침묵의 수색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침묵의 수색 작업, 마음이 애리다는 표현이 그대로 좀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구조를 해 놨는데 구조된 사람도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밖에서 아까 민지숙 기자가 얘기를 했죠. 뭐 영하 6도까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다가 추위에 숨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강재묵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튀르키예 출신 기자의 설명을 통해서 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 날씨 때문에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시기에 이 현지 날씨가 극심한 추위를 보이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현지를 덮친 강추위가 이 생존자들의 이 골든타임을 단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건물 밑에 깔린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이 밖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제 건물들이 다 부서진 상황이니까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 때문에 실제 사망하는 사례까지도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날씨를 피할 곳도 없고 이 옷도 얇은 상황에 이 주변에서 이 현지에서는 이 마트를 약탈하는 상황까지도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이 현장은 말 그대로 이 살기 위해서 이 발버둥 치고 있는 상태인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네네. 지금 마트 약탈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고요. 또 너무나 많은 이 피해 사상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은 여기에 지금 가장 강도 높은 지금 통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만 아직도 군이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 사고 현장에 닿지 아니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을 때 온도는 낮아가지요. 그런데 거리에 아무것도 텐트조차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절박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자신들이 살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 이 약탈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네. 하루빨리 어쨌든 정부가 통제를 해야 되고요. 또 전 세계 구호품이 이 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완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튀르키예 정말 참담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지숙 기자, 국내에서도 이 튀르키예 좀 돕자. 국내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자신의 SNS에 튀르키예를 도와달라는 호소문을 연이어 올렸는데요. 네. 김연경 선수 2011년도에 튀르키예 여자 배구 구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상 전성기를 튀르키예에서 보냈는데요. 기부금을 현지에 보내는 방법 등을 SNS에 자세하게 안내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모두가 정말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면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개별을 떠나서 나라 대 나라로 좀 국제적인 원조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65개국에서 이 도움의 손길, 이 구조대를 급하는 등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역시 긴급 구조대를 급파했는데요. 118명의 이 구조대원들을 파견했습니다. 네. 외교부, 또 소방, 군인 등 인력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대로 이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약 3시간 전쯤 현지 공항에 도착됐다는 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그야말로 참사, 재난 소식에 평소 이 시리아 튀르키예와 적대적인 관계였던 나라들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미묘한 기류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시리아는 현재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죠. 네.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시리아는 이스라엘에게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다, 또 받지도 않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해서 밝혔습니다. 수십 년간 시리아인은 살상해온 살인자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겠느냐 이런 입장이라고 전해집니다. 임병빈 위원님. 네. 그럼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제 아는 지인이 지금 터키에 있는데 거기 동네가 지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원조를 어느 나라 건 받고 안 받고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아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사드 정권이 물론 통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반군하고 전쟁을 치른 지 거의 한 10여 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네.
뭐 이제 지역에 따라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지진이 발생한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반군이 좀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아사드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급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조를 받더라도 본인들이 그 지역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원조를 시행할 만한 방법도 없고 그러면 이 기회에 그냥 이스라엘한테 자존심이나 좀 세워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민주공화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국민을 우선시하는 게 통치행위하는 사람의 기본인데 그것보다는 다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같은 거를 앞세우고 있다. 이게 참 그 밑에서 고통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밖에 전해드릴 수가 없네요. 이 최대한 인명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기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